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LA 다저스 같은 악의 제국이 MLB에는 생기는데 왜 다른 스포츠에서는 없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특히 NBA와 MLB를 비교하면서 왜 NBA에서는 악의 제국이라고 불릴 만한 팀이 떠오르지 않는데 왜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그렇게 악의 제국이라고 불릴 만한 팀, 즉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 같은 팀이 생기나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KBO도 메이저리그 야구처럼 종목이 야구니까 동일한 논리로 악의 제국이 우리 KBO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KBO에는 악의 제국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팀인가? 그렇지 않다면 또 그 경제학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악의 제국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스타 선수를 독식한다. 즉,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팀 연봉이 아주 굉장히 고연봉 체제이고, 그래서 스타 군단을 갖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간 동안에 다이너스티를 구축한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이룬다. 이런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KBO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그리고 어떤 팀이 이거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표는 KBO에서 매 시즌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승을 가장 많이 한 팀은 기아 타이거스네요. 예전에 혜태 타이거스 시절까지 다 이제 포함한 것이죠. 12회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 라이온스로 8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승 횟수와 준우승 횟수를 합한 숫자를 보면 삼성 라이온스가 19회로 독보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기간 동안을 보면은 기아 타이거스와 삼성 라이온스가 가장 좀 그래도 다이너스티라 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성적 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두산 베어스가 좀 특이한데요. 두산 베어스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승 또는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다이내스티라 할 만하죠. 그 좀 일정 기간 동안에. 그림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횟수입니다. 삼성 라이온스가 30회로 가장 많네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를 정리해 보면은 삼성 라이온스가 가장 꾸준하게 거의 모든 기간에 걸쳐서 좋은 성적을 내린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아 타이거스나 두산 베어스도 상당히 다이내스티라 불릴 만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뉴욕 양키스나 최근에 LA 다저스처럼 그렇게 굉장히 독보적인 다이내스티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사람이 보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좀 그렇게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이너스티의 두 번째 조건은 팀 페이롤이 엄청나게 격차가 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훨씬 많은 돈으로 좋은 스타 군단을 구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간 연봉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표에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10개 팀의 연봉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컬럼에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연봉을 정리했습니다. 평균 연봉을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은 평균 연봉이 높은 팀이 SSG 랜더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적은 팀이 키움 히어로스입니다. 둘의 격차를 보면은 뭐
SSG가 키움의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많은 격차는 아닌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와 비교해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 한번 비교한 것을 볼까요? 왼쪽의 그림은 메이저리그의 연봉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KBO의 팀 페이롤입니다. 보시다시피 메이저리그는 마이애미가 가장 연봉이 적고 1억 달러보다도 안 되는 것이고 LA 다저스는 올 시즌에 거의 4억 달러에 그러니까 뭐 4배 이상의 이런 격차를 보여줍니다. 가장 많은 팀과 가장 적은 팀 간의 관계가. 근데 KBO는 뭐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대동소이하니까 이 조건에 의하면은 한국에는 다이내스티라고 할 만한 팀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이내스티의 두 가지 조건, 다른 구단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팀 페이롤을 가지고 스타 군단을 구축하고 그래서 독보적인 어떤 성과를 거둔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KBO에는 메이저리그와 같은 야구 종목이지만은 그런 구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는 메이저리그에는 악의 제국이라 불릴 만한 팀이 생기는데 왜 우리는 안 생기는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것도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환경 같은 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메이저리그를 분석할 때도 했던 것처럼 입장 수입과 방송 중계 수입이 어떤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입장 수입을 여기 정리하였습니다. 보시면 뉴욕 양키스 제일 왼쪽에 있는 입장 수입이 3억 달러 좀 못 미치네. 한 2억 8천만 달러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고 제일 적은 팀이 오클랜드 에이스입니다. 오클랜드 에이스는 한 3천만 달러도 안 되는 것 같네요. 2,800만 달러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가장 많은 팀과 적은 팀 간의 이렇게 비율을 보니까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KBO와 MLB를 비교할 때 MLB는 입장 수입의 격차가 엄청나게 구단 간의 격차가 크구나. 근데 KBO는 상당히 호모지니어스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방송 중계권 수입을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방송 중계권이 예전에는 MBC, SBS, KBS, 그 다음에 스포티V를 통해서 중계된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TV를 통해서도 이렇게 방송이 중계되는 좀 이제 추가적인 다원화됐다 방송 중계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입을 한번 내역을 볼까요? 제가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상파 3사 딱 3사는 아니죠. 스포티브까지 포함한 거니까 3년 총액 1620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540억 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TV인 CJ 엔터테인먼트와 연간 한 450억 원 수준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중계 수입을 다 합하면 약 99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0개 팀에 균등 배분한다고 보면 각 구단은 1년간 방송 중계 수입이 99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중계 수입이 얼마다 99억 원이다. 이것보다도 모든 구단이 동일한 중계 수입을 받는다라는 중계권 수입을 받는다. 즉 중계권 수입은 그냥 구단 간의 차이가 전혀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메이저리그 야구에서의 방송 중계 수익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래프로 그랬는데요. 메이저리그도 전국 중계 방송은 그것을 리그가 이렇게 받아서 n분의 1로 균등하게 각 구단에게 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MLB에서는 대부분의 구단들이 로컬 TV
지역 방송사와 개별 각 구단별로 계약을 해서 그 수입이 격차가 지금 여기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LA 다저스가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2억 달러가 넘습니다. 연간 수입이. 근데 제일 오른쪽에 템파베이 레이스는 한 2천만 달러쯤 됐나요? 이 정도밖에 안 씁니다. 10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KBO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왜 MLB에서는 악의 제국이 출연하는데 KBO에서는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왜 악의 제국이라는 불릴 만한 팀이 출연하지 않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이저리그에는 그 시장의 격차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쉽게 해서 LA 다저스와 같은 팀은 공격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강한 로스터를 구축해서 강팀을 만들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은 그만큼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또 스몰 마켓 팀 아까 봤던 템파베이나 오클랜드 같은 팀은 반대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즉 비용 절감형 어떤 구단 운영 뭐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굉장히 이런 그 부자 구단과 쉽게 해서 연봉이 많은 구단과 연봉이 적은 구단 이렇게 구분이 지어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악의 제국이라 할 만큼 굉장히 부자 구단 우리가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그 팀 페이로를 지불하는 구단 이렇게 얘기가 정확한 얘기겠죠. 근데 반면에 KBO에서는 모두 균등하니까 수입이 굳이 내가 더 많은 돈을 써가지고 남들의 뭐 2배, 3배, 10배의 돈을 써가지고 더 강팀을 만들고 이러는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하면 잘하나 못하나 중개 수입은 동일하고 이런 인센티브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환경이 의 차이로부터 KBO에서는 메이저리그 야구에서처럼 그런 악의 제국이라 불릴 만한 팀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제도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장 환경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도 환경은 악의 제국이 KBO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 영상에서 MLB와 NBA를 비교할 때 그 제도 환경을 한번 분석했었기 때문에 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나라의 제도 환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리 캡을 봐야죠. 그렇죠? 셀러리 캡이 굉장히 강하지 않냐에 따라서 연봉의 사용에 대한 구단의 운영의 폭을 셀러리 캡이 이제 제약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셀러리 캡은 과거는 없다가 최근에 만들어졌고요. 최근에는 경쟁 균형세, Competitive Balance Tax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뭐 2023년부터 셀러리 캡을 도입했는데 상한액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시 1회 초과하면은 그 초과분의 한 50%에 해당하는 텍스를 부과해야 되고 2회 연속으로 초과하면은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고 또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도 이렇게 좀 하락되고 순위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봤더니 2024년도 경쟁균형세, 즉 캡은 114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 합계 이렇게 봤더니 LG 트윈스만 그 캡을 24억 원 넘어갔고 다른 구단은 전부 캡 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경쟁균형세가 우리나라에는 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게 그렇게 바인딩하는 제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 정도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KBO 구단의 시장 여건과 제도적 환경을 MLB와 한번 비교하였습니다. 근데 매출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 중계권은 뭐 우리나라는 전혀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입장 수입도 MLB와 비교해서는 뭐 거의 변화가 없다 할 만큼 아주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래서 이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특출나게 튀는 팀, 즉 악의 제국이라 불릴 만한 팀은 우리나라에선 발생하지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결론을, 그러니까 시장이 비교적 균등하기 때문에 시장 여건이 악의 제국이 출현하지 않았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